네, 6인의 마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중국 이야기 좀 전에 들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3.29%의 상승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3.4%까지 지금 가고 있군요. 71포인트 상승인데요. 내용들을 취합해 본 결과 오전에 이제 HSBC 플래시 PMI, 그러니까 PMI 속보치라고 그러죠. 구매자 관리 지수 속보치가 50.9로 전월보다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나왔고 11월 달에 굴삭기 판매가 6,657대 팔렸답니다. 이 월간 대비해서 12% 증가했는데 수로하고 관계사업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들이 상승했고 웬저우라는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해서 투자로 철도 사업을 출범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투자 펀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적격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정책적인 완화 정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도 도움이 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3일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확인하고 그중에 특이한 분 전화 연결해봅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만기일 상승 마감은 강세장의 진입을 알리는 청신호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리고 윤종빈 SK증권 프렌즈클럽 센터장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돼서 중국 관련주를 매수해야 된다.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남호 SK증권 의정부지점 지점장은 IT와 경기 민감주 순환매로 접근하자라고 하셨는데, 자, 순환매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SK증권 의정부지점 김남호 지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순환매. 참, 이 표현이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시안과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IT와 경기 민감주 순환매 접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IT를 축으로 한 그 경기 민감주를 순환매 접근입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 하락으로 오전에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영향으로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지난 9월 이후에 3개월 만에 2,000선을 재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한 일시적인 좀 상승세지만 외국인의 강력한 비차익 매수가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일단 향후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PBR이 1.1배 수준이 좀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싼 구간을 좀 벗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일단 밸류에이션상 분기점을 좀 가파르게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오늘까지 12거래일 순매수의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매우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도 전기, 전자와 일부 내수주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면서 여타 경기 민감주인 화학과 철강, 금속, 건설, 기계, 금융업종들이 점차 매기가 확산되는 일단 선순환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은 향후에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중장기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한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는 일단 코스피가 2,000선을 전후로 해서 연속 상승과 단기 가열에 대한 좀 부담으로 인해서 한두 차례 좀 조정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자금이 열흘 연속 좀 유출되면서 환매 압력이 좀 다소 좀 높아지면서 국내 기관의 운신폭이 여전히 좀 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050선 이상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레버카운트의 대규모 매물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좀 매매 공방이 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음 주는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5일선을 지지선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세에 좀 순응하는 투자 자세를 유지하시면서요. 일단 중장기 시각에서는 IT 등 기존 선도주 중심의 비중을 꾸준히 좀 유지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가격 메리트와 수급 모멘텀을 고려한 업종, 특히 중국 관련주, 화학과 정유, 철강, 금융 등을 순환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의정부지점 김남호 지점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된 거 보시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지점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종목별 선순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내오셨군요. 이현상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부장은 코스피 대표주를 보유하고 있고 코스닥 낙폭과대해주는 단기 매매로 합성적인 전략을 보내오셨습니다. 김우신 동양증권 부장은 연말까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한다. 주도 업종에 관심을 두자라고 하는데 김우신 부장 한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우신입니다. 네, 연말까지 점진적인 상승, 주도 업종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커트러플 위층 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러 사람들의 그런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었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수급 모멘텀의 역할을 기인한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이러한 큰 글로벌 유동성의 그런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급격스러운 그런 어떤 주가 급등이라기보다는요. 2012년 시장을 서서히 마무리해 나가면서 2013년 시장을 대비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서서한 그런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아마도 12월 달 중에 2000선 지금 어제도 잠깐 2000선 돌파가 됐었습니다만 2000선을 돌파시켜 놓고 2000선 위에서의 그런 주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어떤 매물 부담에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어떤 대량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그동안에 다소간 어떤 실적 대비해서 버블 논란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 논란 자체는 이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정도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코스닥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기관 외국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격한 매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 혼자 소외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480에서 490포인트 정도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으로 해서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500포인트 이상 마무리되는 그러한 연말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 업종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1순위는 삼성전자와 IT 관련주들 1순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2순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관련주들 2순위로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순위인 삼성전자와 IT가 앞에서 시장을 끌어준다면 2순위인 자동차는 앞에 1순위 종목들이 다소 좀 쉬어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보신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지금 화학과 철강 건설 업종들이 상당히 최근에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모멘텀도 좀 살아날 조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 업종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소외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언더슈팅이 발생이 되면서 그 밸류에이션 언더슈팅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당분간 더 상승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4분기 실적을 가지고서 실질 구체적으로 이제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회복된 이후의 그런 흐름들은 이제 지표를 좀 더 확인해보고 숫자를 확인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말과 연초에 유동성 장세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증권과 금융업종 같은 그런 자본금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중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